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들어서 악재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이 악재에 대해서 이제 최우석 선배를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 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히 평가가 합리적이라는 분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많아요. 네. 심지어 보수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네네네. 보수 국회의원 중에서도 네. 참 박영선 의원 괜찮다고, 박영선 장관 괜찮다고 하는 네네. 분들이 많은데 예. 이분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에 돕겠다고 하는 분들의 말 때문에 네네네.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예.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는 본인은 네.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네. 뭐 하루에 2%씩 지지율을 따박따박 올릴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2% 따박따박 떨어질 것 떨어질 같아서 것 예, 우선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었는데 예.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 성추행한 피해자 A씨를 예. 피해 호소인.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 큰 비판을 받았고 그렇죠. 결국에 캠프 대변인에서도 물러났죠. 예. 근데 이 고 의원이 네. 25일 네.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당연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렇죠. 같은 편이니까. 같은 당이니까 지지를 할 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영상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숙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영상을 공유하고 하니까 네. 막말로 뭐 이렇게 나대느냐? 어? 예.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상이 그때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전에 보면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뭐 거죠. 파란색이 싫어졌다, 네. 빨간색이 좋아졌다, 네. 뭐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싫어졌다고 네. 빨간색이 좋아진 게 좋아졌다. 아니니까 네. 본인이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예. 될 수 있으면 파란색을 좋아하는 색깔인데 네. 잘 안 입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네. 이건 파란색이 아니라 청색이면 청색. 그렇죠. 네. 근데 어찌 됐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 위반 아닙니까? 뭐 그 선거법 위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 됐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본인 편 찍어 달라. 그렇죠. 본인 네. 편 찍어 달라 하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겠죠. 네. 아니겠는데 이게 이제 이 고민정 의원이라는 분은 네. 굉장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본인이 오세훈 후보를 네네. 저번 총선에서 이기지 이겼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 지금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는 네. 단 한 번도 보수 정당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추미애 의원이 거기서 계속 쭉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이 전 맞죠. 장관이 네. 압도적으로 이겨왔습니다. 네. 근데 아주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고민정 네. 의원은 네. 오세훈 후보를 겨우겨우 이겼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더 있었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공천을 잘했다면 네. 오세훈 후보가 정말로 한번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었죠. 정도로 네. 고민정 의원은 이제 약간 이제 국민들이 네. 여론조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네. 본인이 어떤 망신도 받겠다, 네. 그 비웃음 참아내겠다. 네. 본인이 참아내면 뭘 합니까? 왜냐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자당의 후보인 박영선 후보한테 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좀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네. 이분이 좀 너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분 자체가 이제 저 아나운서였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처음부터 대선을 나가면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해서 이제 네. 해서 뭐 청와대까지 가서 대변인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승승장구하던 그 지역구에서 네. 지역구로 그냥 당선되라고 물려받았는데, 예. 당선되라고 이제 보낸 지역구에서 겨우겨우 이겼으면서도 네. 본인이 뭔가 김대중, 노무현까지 이제 전 대통령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뭔가 자기가 큰 정치인이 된 것 마냥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자세히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보면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네.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는 네. 전 고민정 의원도 한몫한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있죠. 이게 저는 그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얘기할 건데 예. 이분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 보면 예. 그 2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는 글을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 전 실장이 제가 알기로 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딸한테 예. 박원순 시장이 이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거나. 보내면은 그 임종석 실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네, 어떻게 딸 가진 사람이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거야말로 2차 가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올리니까 막 논란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을 추켜 세우는 글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네. 지난 2014년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네.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방증이었다. 이런 글을 올려요. 이건 거의 저기 박영선 후보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려요. 뭐 막말로 야지 놓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네. 박영선 후보와 예. 당내 경선을 경선, 치른 예. 우상호 의원을 지지했어요. 그렇죠. 공개 지지했죠. 예. 같이 만나서 예. 한정식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본인이 지지한 우상호 후보가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글 올리면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질 거를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 그렇죠. 아니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일부러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면, 네.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그랬다면 정말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이 생겨서 네. 분열이 생기면 선거에는 뭐 해보나 마난 그렇죠. 거고 네. 두 번째 모르고 그랬다.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너무- 정치인으로서의 감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향후 자기가 이제 좀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뭐 은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지만 정치인들은 모르는 아닙니다.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감을 가진 분이 네. 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고 이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이긴 한데 이건 저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네. 내년이죠.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선을 염두에 두고 네. 이게 박영선 후보가 지는지 이기는지는 상관없이 예, 그렇죠. 본인의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발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정치적인 감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도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뭐 편의점에 편의점 가서. 처음 선거운동을 했다가 알바생이 힘들다고 하니까 주인한테 그 로봇 알바를 하면 좋겠다 얘기. 그 알바생은 잘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네. 공감 능력입니다. 그렇죠.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정치인 중에 잘 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네. 어떤 분은 뭐 버스 요금도 모르고 변창훈 후보도 택시 기본 요금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사퇴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겁니다. 네. 예. 그쵸. 정말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박영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박영선 후보께서 뭐 알바생을 로봇으로 쓰면 어떻겠냐. 네. 이거 자체가 그 문재인 정권을 반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을 쓰지 말고 로봇을 쓰면 어떻겠냐. 이건 자체가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렇죠. 슬로건, 네. 로봇이 먼저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죠. 예. 네, 그래서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4월 달에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이제 한가름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